안녕하세요. 코칭이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이슈를 할 거냐면 진짜 제 생각인데 그것도 아주 많은 팀장님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실수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얼굴에 기분 나쁜 티가 확 나는 걸 감지했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실수 지적했는데 기분 나쁘면 티 안 나길 바래요? 지적했으면 기분 나쁠 거라고 예상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티를 너무 많이 냈어. 아, 티를 너무 많이 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넘어갔어. 이게 문턱을 넘어갔어. 그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팀장이 넘어왔으니까 티가 난 거 같아. 팀장이 나쁜 사람이네. 오늘 주제 역사는 깨달 시간으로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선입니다. 어쨌든 팀장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계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관계를 깨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아. 팀장님들이 몇 번 참아봤는데 안 되겠다.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이스하게 자신의 신뢰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요 정도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참는 방법은 다양하죠. 뭐 가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옥상 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신다거나 뭐 참는 방법들은 이제 자신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코칭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문턱을 넘어가게 나쁜 팀원에게 내가 어떻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이제 접근할 것인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고민은 그것만 해요. 둘 중에 참아 마라 요것만 얘기해 말어. 얘기해.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그 관계는 어떤 걸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번에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지적하고 싶으면 지적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요런 노력해봐서 요만큼 나아졌으면 나아진 거고, 다음엔 또 노력해봐서 요만큼 하니까 좀 나아졌으면 그게 잘하는 것이지. 이거 할까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는 바보 같은 선택이다. 팀장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 전제 조건, 그런 마인드,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된다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얘기가 좀 듣고 싶어서 불렀지. 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너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 아유,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저께 내가 윤 과장이 직원들에게 실수한 말을 해서 내가 이제 조용히 뒤에서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잖아.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표정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야. 나도 내가 말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였을까? 아니면 하여간 나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랬지. 사실은 이제 제가 맞다 생각했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 네, 내가 이렇게 본인이 맞다고 그 밑에 같이 일한 직원들에게 필요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맞다고 하는 게 이렇게 뭔가 아니라고 했을 때 답답하고 불편하고 약간은 오해받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잘해보고 싶고 팀장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좀 직원들 단돌이 하고 이런 의미로 했던 건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좀 그랬어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팀장님 제가 잘 안 알아주신 것 같고 우리 약간 좀 배신감 같은 것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자고 한 것보다는 우리 팀 전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불편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제가 확 팀장님이 눈치채실 만큼 제가 티를 냈다라는 사실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 제가 좀 많이 감정적으로 휩쓸렸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이런 상황이 나는 내 지각엔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거거든. 뭔가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윤 과장이 뭐 크게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상사로서 내가 팀장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 했을 때 본인의 생각과 틀렸을 때 너무 이렇게 심한 반응이 내가 보기에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하루면 뭐한 번이면 내가 그냥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었군요. 본인은 잘 지각하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다른 말들 잘 못 들어서 어제는 제가 인지하긴 했는데 팀께서 이렇게 자주 있었던 얘기를 하시니까 덜컹합니다 사실. 다른 회사 직원들이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노력하겠지만 제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때 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좀 고쳐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노력을 하겠다니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팀장이 얘기할 때 다른 누가 얘기할 때 내가 급격하게 그런 표정이나 그런 힘든 감정 같은 게 표현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면 그냥 말하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얘기 안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의식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너가 이런 얘기해서 나는 내 기분이 이렇다 이렇게 그래. 얘기를 꺼내는 것도 되게 좋은 오히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되게 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난 오해받은 것 같아. 불편하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상황 오면 또 팀장님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좀 팀장님하고 좀 조언도 구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팀장. 그래. 근데 오늘 나랑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지? 일단 가장 크게 느낀 건 팀장님께서 되게 세심하시구나 이거는. 그래. 이제 내가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전환점인 것 같아. 네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불편하다 얘기를 오히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네, 알겠습니다. 가서 일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대희 씨, 너 때문에 혼났잖아. 실수 지적했더니 얼굴에 확 기분 나쁘게 티내는 팀원들을 대상으로 롤플레잉을 진행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롤플레잉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얘기 드릴게요. 뭐가 제일 좋았냐? 하나만 정해라.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저는 앞부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다.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도 될지 모르겠네. 너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말에서 벌써 한 50%는 그냥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이 팀장님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초반에 반석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집 지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내가 권리가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허락받는? 그럼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대화는 무조건 수평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불편했었던 것을 알아주는 게 그 다음에 예스 동의를 받게 되게 쉬운. 그래서 이제 사실 현장에 있는 팀장들은 그렇게까지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하고 사느냐 이런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으나 그런 길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에 가서 애들한테라도 쓸 수 있어요.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네. 억울했다는 얘기네. 아내한테는 조심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 알아주는 약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 읽어주기 경청을 해준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걸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매끄럽게 저도 모르게 넘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뭐 이랬을 때 본인은 지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게 또 굉장한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요즘 최근에 유명한 책 당신이 옳다 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를 그냥 오케이 라고 받아주는 대화인 거죠. 지각한 건 지각한 대로 받아주는 거죠. 지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너는 그랬구나 라고 해주는 당신이 옳다의 기법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칭에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사실 그로우라는 모델을 많이 쓰니까 고올 리얼리티 다음에 이제 옵션 너 그래서 뭐 해보고 싶어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왕 노력하겠다니까 어떤 노력을 할까 궁금해진다. 급격한 표정 변화, 힘든 감정 같은 것들이 표현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노력하지? 되게 궁금해진다.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이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너는 내가 얘기할 때마다 기분 나쁜 표정이 얼굴에 보여 라는 건 딱 한 번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계속 보통 팀장이 피드백 하겠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가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어저께 있었던 아주 분명한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내가. 그럼 벌써 이게 예스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가 쉬운데 너는 내가 얘기할 때면 맨날 그래 라고 해버리면 일단은 딱 맨날 그렇진 않아 라고 하고 어저께 얘기한 거 얘기해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어저께 한 대화도 그렇지만 전체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랬을 때 이제 변화의 목표가 생겼으면 구체적으로 물어야죠. 어떻게 할 건데?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묻는 게 그 사람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도와주는 지금 그래 어떻게 조심할 건데? 네가 그런 자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게 중요하고 한 발짝 좋은 깨달음이 알아차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노력할게요. 고칠게요. 이런 넓은 식의 다짐이나 이런 결심을 좀 더 행동지향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잡아주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이 그랬어요. 말 안 하고 피해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하면 내 감정이 이렇다라고 꺼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코치님께서 그래 오히려 얘기를 하면 풀어질 것 같다 라고 이제 경청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그 사람 말 들어주기 경청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의식하고 쓰신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코치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활용 점정인 마지막 그래 오늘 나랑 얘기하면서 어떤 걸 느꼈니? 왜 이런 질문이 코칭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지.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는 막 저의 대화에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코치나 팀장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어떤 걸 알게 됐냐 어떤 걸 해보기로 했냐 이런 것들에서 정리해서 입으로 이제 본인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잘 정리했으면 오케이 굿 이거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걸 싸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칭이 기본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현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실행 의지까지 확인하는 건데 그 네 단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진행됐던 롤플레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윤선입니다. 네.